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량 보존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컨트롤 볼륨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컨트롤 볼륨에서 총량의, 즉 질량이면 질량의 총 변화율, 시간 변화율은 그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양의 변화율과 합이 같다. 또 몸의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같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정식은 에너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사실 연력학에서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에 맞게 표현한 식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와 같다는 얘기였습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열과 일의 차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클로즈드 시스템에 에너지가 주어질 때 우리는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그리고 일의 전달, 열의 전달 형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전도의 형태일 수도 있고 복사일 수도 있고 대류일 수도 있겠죠.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히터를 튼다든지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 형광등을 튼다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을 시간 변화에 대한 율로 나타내 보면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는 총 열과 열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일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 이 세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트는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차이,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차이로 표현되겠죠. 자, 에너지의 단위는 뭡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죠? 줄, 줄로 표현되고 이 식은 어떤 단위를 가집니까?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파워라고 부릅니다. 파워고 단위는 와트죠. 자, 와트의 정의가 뭡니까? 1와트는 줄 퍼 세컨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유체역학 그 한글 번역한 어떤 책에서는 동력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파워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장치의 파워를 우리가 산정할 때 에너지 이퀘이션을 직접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갇혀져 있는 유동이다 하면 유체 어떤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 온도가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갇혀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즉 멈춰있는 유체의 비열, 그리고 온도와 같이 표현되죠. 그래서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온도의 변화량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V가 정적 비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는 유체가 있고 나가는 유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꼭 열적 에너지, 이건 이제 열 에너지,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부 에너지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흐르는 유체의 경우에는 이 유체가 열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토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토탈 인터널
에너지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1이 더해져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또 이 유체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온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압력이 다르면 그 압력이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압력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A에 있듯이 어떤 위에 한 케이스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고, 한 케이스는 부피가 같은데 이렇게 판이 여기 하나 놓여 있어 가지고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기 우리 꾹 누르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위쪽과 같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히팅을 해줍니다. 불을 피워 가지고 불을 피워서 두 개를 동시에 뜨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자, 이게 1번이라고 치고 T1, T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1번의 온도가 높아질까요? 2번의 온도가 높아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온도에서부터 열을 가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됐죠. 그죠? 그리고 Q 플러스 주어진 열, 이 히터를 통해서 주어진 열과 일의 합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열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어진 일이 부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일이 모두 내부 에너지로 가죠. 내부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그에 맞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놈이 내부 에너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위에 있는 판을 피스톤이라고 여긴 쓰여져 있는데 이 피스톤을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피스톤만 이렇게 떼서 생각을 해보면 이 피스톤 아래쪽에 어떤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는 이 피스톤 위쪽에는 대기압이 놓여져 있겠죠. 최초에 저게 멈춰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이 상자 안에 압력하고 대기압이 같은 상태였겠죠. 그런데 온도를 가해주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왜 높아집니까? 자, P는 rho RT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열이 내부 에너지를 높여서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는데 상자의 부피가 바뀌지 않으니까 밀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대기압이었다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판이 위로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겠죠. 힘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죠? 힘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판이 서서히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적, 즉 부피가 일정한 경우가 되고 이 경우는 정압의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이 서서히 어떤 델타 S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자, 이 압력이, 이 공기가 이 판에 어떤 일을 해준 거가 되겠죠. 그 한 일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입니다. 힘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이고, 그리고 움직인 거리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델타 S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사각형 상자를 생각하면 면적 곱하기 델타 S라는 것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과 같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열이 주어졌는데, 이만큼 피스톤에다가 이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작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에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번보다 2번의 온도가 더 낮게 되겠죠. 자, 그걸 관계식으로 써보면, 자, 1번 같은 경우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놈이 전부 질량 곱하기, 자, 정적 비열 곱하기 델타 T로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열이 주어졌고, 이 주어진 열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mcv 델타 T,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도 쓰였지만 이만큼의 위에서 계산한 일에 활용이 됐습니다. 플러스 P 델타 V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때는 부피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피의 변화량을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질량 mRT로 표현되겠죠. 밀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그럼 여기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P 델타 V는 mR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mcv 델타 T는 mR 델타 T가 될 겁니다. 더하기. 그래서 질량 곱하기 CV 플러스 R 델타 T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뭐로 표현합니까? mcp 델타 T. 그래서 이 cp가 정압 비열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압 비열 cp는 정적 비열 더하기 R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은 이제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의 변화 이런 걸 찾아낼 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열이 주어졌을 때 mcv 델타 T로 계산하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엔 똑같은 열이 주어졌을 때 즉 압력이 한 2를 포함해 가지고 mcp 델타 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p 값이 더 크니까 델타 T도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자, 내부 에너지를 U 또는 뭐 E라고 쓰기도 합니다.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CVT로 정의를 하고, 엔탈피는 CPT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PT는 다르게 써보면 CVT 더하기 R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CVT 더하기 로분의 P, P는 로RT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1장에서 운동하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토탈의 개념, 즉 운동 에너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토탈 인터널 에너지는 U 플러스 2분의 V 제곱이 될 테고, 토탈 엔탈피는 여기에다가 또 2분의 V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개념들입니다.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U와 운동하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 운동하고 있는 유체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단위 시간당 한 일은 압력 그리고 면적 요 두 개가 힘이죠.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로 해서 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걸 파워의 개념, 단위 시간당 개념으로 나눠 보면 여기서 압력과 면적은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PAV, 즉 피스톤의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하게 되면 한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게 한 일, 받은 일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른 얘기인데 마이너스 P가 되고 dA 작은 요소 dA 곱하기 V 노멀. 그래서 다시 노멀 속도는 V 벡터 노멀 벡터의 내적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 볼륨이 주어져 있을 때 외부에서 압력이 한 전체 일은 프레셔가 한 전체 일은 이 델타 W 닷들을 다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압력이 한 일 곱하기 V 노멀 벡터 d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하고 여기에 밀도를 나누면 이 식은 또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로분의 P고 dm 닷트가 되겠죠. 그죠? 모멘텀 이케이션 같은 여기엔 속도 벡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주어진 열과 일의 합과 같다. 근데 내부의 이 에너지의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총 에너지, 총 내부 에너지의 시간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압력 1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압력 1은 요 1에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총 컨트롤 시스템에 작용하는 1에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 즉 여기엔 전기 에너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팬을 돌린다든지 선풍기를 켜뒀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하고 압력이 하는 일, 유체의 압력이 만들어내는 일로 표현됩니다. 그럼 좀 전에 유도해 봤듯이 유체의 압력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위에다가 대입을 시킨 후에 압력 2를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여기에는 샤프트 1만 남고 요만큼이 압력으로 유출입되는, 자, 앞에 식에서 봤듯이 이게 컨트롤 서피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압력 1이 이쪽으로 이제 더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이 쓰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m 닷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량 유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 이케이션의 모멘텀 코렉션 팩터 베타처럼 에너지 이케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알파만큼, 즉 요 평균 속도를 평균 값을 m 닷트로 사용했을 때 그 코렉션 팩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E는 사실 총 내부 에너지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까지 좀 더 복잡하게 쓰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열과 일을 먼저 외부에서 주어진 열과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놈의 총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m 즉 유출입되는 유체를 통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식에 있듯이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들, 유체에서 다루는 기계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토탈 엔탈피가 되고, 단위 질량당 토탈 엔탈피는 먼저 열 에너지, CVT로 표현되죠. 열 에너지하고 압력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는 요 4개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나 어떤 위치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 그 값들을 바꿔내게 되겠죠.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학기 때 고속공기역학 다룰 때는 유체 온도도 바뀌고 뭐 압력도 바뀌고 속도도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 토탈 엔탈피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식과 사실은 똑같은데 요만큼을 토탈 엔탈피의 아웃, 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요 스몰 h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로분의 p, 즉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캐피탈 H를 스태그네이션 엔탈피 또는 토탈 엔탈피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알파를 계산하는 양입니다. 요 알파는 운동 에너지, 즉 여기 주어져 있듯이 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속도가 바뀔 때 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평균값으로 우리가 환산에 쓰겠다고 했을 때 그 개수값에 해당되고, 요건 이제 베타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앞에 뒤쪽에 3승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레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 알파 값이 2 정도고, 터뷸런트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뭐 1.1 정도가 됩니다. 많은 경우 실용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난류 유동이기 때문에 저 알파나 베타 값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값을 환산하자면 이 알파 보정계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복잡하면 사실 속도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다 적분을 해버리면 되죠. 적분을 해버리면 고민할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axial flow ventilating fan. ventilating fan이 뭡니까? 환기 팬이란 얘기죠. 그죠? 화장실 뭐 이런 데 달려 있는 팬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얘가 driven by a motor, 모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0.4 킬로와트의 파워를 팬에 제공을 해줍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팬을 돌리게 되는데, 이 팬이 0.4 킬로와트만큼의 에너지를 계속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팬이 어떤 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0.6m 다이아미터의 액시얼 스트림을 만든다. 즉 주변의 공기를 이래 빨아들여 가지고 이 팬을 지나면서 속도가 가속이 되겠죠. 가속이 되면서 그 가속되는 영역을 측정을 해봤더니 직경하고 비슷하게 표현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그때 속도를 재봤더니 12m/s였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flow upstream
negligible speed, 즉 위쪽 속도는 생각하지 마라. 다 문제를 푸는 단서들입니다. 숫자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해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How much of the work to the air, 공기에 얼만큼의 일을 해줬는지 결정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stimate fluid mechanical efficiency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계적 효율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팬의 용도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갇혀 있는 공기를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밖으로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입장에서 이 효율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써가지고 더 많은 공기에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율이 좋은 일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공기적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공기에게 주어진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실제로 이 샤프트의 한 일과 같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이 팬을 돌리는데 사용됐는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자, 팬을 돌리는 데 비해서 얼만큼 공기한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건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어쨌든 그런 값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겠죠. 당연히 지금 어떤 킬로와트, 0.4킬로와트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 가지고 이게 팬을 돌리고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켰으니까 우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팬을 다루는 요 시스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영역이 우리로 치면 컨트롤 볼륨이 되겠죠. 여기에 주어진 일,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열과 일의 합은 자,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총 에너지의 변화율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 유동은 이제 뭐 난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평균 속도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아웃, 나가는 놈, 부호 때문입니다. 그죠? 나가는 놈에 대해서 자, 토탈 엔탈피, 그죠? 토탈 엔탈피의 총합하고 들어오는 놈의 토탈 엔탈피의 총합, 이렇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스테디입니까? 언스테디입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테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이 팬 모터를 돌리면 미열이지만 열이 발생하죠. 그죠? 우리 컴퓨터에서도 열이 계속 발생해서 이제 그 열을 뽑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모터가 계속 작동하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만큼이 이제 외부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을 로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은 지금 우리의 얼만큼의 열이 발생했느냐, 이건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로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전체 에너지를 까먹는 데 사용되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걸 우리가 샤프트 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 미분항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탈 엔탈피라는 놈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에너지, 그리고 압력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온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뭐 이 앞쪽으로 이 내부의 컨트롤 볼륨 내부의 공기의 온도 변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부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압력도 거의 사실상 차이가 없겠죠. 그죠?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체 운동량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꼬표를 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과 뒤의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치 에너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운동 에너지의 차이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 V2 나가는 곳은 2번이니까 A 제곱 빼기 2분의 1 V1의 제곱.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컨트롤 볼륨 입구에 해당되는 V1의 속도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V2의 제곱이 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이케이션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자, 샤프트로 들어간 일, 즉 뭐 전기 에너지가 주어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샤프트 1 빼기 열적으로 사라지는 어떤 로스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놈이 그저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2분의 1 여기 m 다트가 빠졌네요. 그죠? m 다트 m2 m 다트가 빠져 있고 여기에 m 다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써보면 이게 2분의 1 m 다트 v2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각각을 구해보면 되죠. 제일 먼저 V2는 문제에서 12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나가는 곳에 m.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평균 속도를 아니까 rho VA에 따라서 rho V2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경이 0.6m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0.6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대략 1.2 정도라고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m 구해지고 v2가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샤프트 마이너스 로스를 계산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전체가 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는 뭐 요 정의로 우리 m.를 미리 고려하지 않아놨는데, 즉 킬로그램당 뉴턴 한 일은 72 라고 이렇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서 문제에서 효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래저래 다 나눠지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reasonable 합리적인 효율에 대한 기준은 뭐의 비율이라고 해놨습니까? 유용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쓴 일의 비율이죠. 어떤 무엇에 대해서 팬 블레이드에 작용된 어떤 일의 양.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요 정보는 위에 정보가 주어져 있죠. 0.4 킬로와트 정도의 파워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m.를 이용해 가지고 곱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약 0. 효율이 75% 정도 된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총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약 25%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모터의 열을 마찰이죠. 모터에 열이 발생하는데 쓰여진 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계적 효율을 산정할 때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에너지 방정식이 실제 활용되는 사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정식들을 쭉 정리한 유체역학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질량 보존 관계식, 그리고 이로부터 이 질량 보존에 의한 결국엔 유출입되는 질량유량 mass flow rates로 계산된다는 것이고, 그 계산은 rho VA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질량유량을 평균값으로 표현한 얘기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m는 같이 묶어 써보면, 이 식은 매우 어떤 면이 주어져 있을 때 밀도 곱하기 속도 벡터 그리고 면의 노멀 벡터 dA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 무빙 컨트롤 볼륨이다 라고 하면, 이 적분할 때 이 V 대신 실제 속도 마이너스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는 속도를 뺀 양이 질량 유량 적분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게 디포밍 할 수도 있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이케이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자, 어떤 컨트롤 볼륨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힘은 볼륨 전체의 컨티뉴어티 이케이션, 질량 보존 이케이션을 보면, 로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가 질량이죠. 거기에 속도 벡터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식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하고 dm 다트, 즉 어떤 각 면에서 유출입되는 유량의 속도 벡터가 곱해진 형태로 식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밑에 에너지 이케이션도 가만히 보면, 자, 이제 힘이 아니고 들어오는 열과 일의 총량은 이 공간 내부의 어떤 전체 질량 rho dV에 대해서 총 에너지의 변화율과 같다는 것이고, 시간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양이 유출입된다는 얘기입니까? dm 다트, 이 식에 있는 요만큼이 dm 다트죠. 각 질량 요소들이 갖고 있는 총 토탈 엔탈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질량이 단위 시간당 어떤 양만큼의 유체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놈은 운동량을 짊어지고 들어왔다가 짊어지고 나갈 수도 있고, 토탈 엔탈피를 또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토탈 엔탈피를 들고 오거나 들고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를 설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속을 팬처럼 유동을 가속시키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면 내부 에너지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발전기는 뭐 어떤 게 될까요? 수력 발전이다. 그러면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오는 유체에 발전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큰 운동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이 발전기를 돌리는 일로 바뀌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치에 따라서 그 관계들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계 장치를 이해할 때 이런 질량 보존, 운동량 관계식, 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특성, 즉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온도나 밀도나 압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식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몇 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컨트롤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근데 적분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뭐 인테그랄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즉 컨트롤 볼륨을 큰 사이즈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컨트롤 볼륨의 부피를 무한히 작게 만들면 공간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관계식을 미분형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요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즉 우리가 적분형에서 물리적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을 미분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관계식을 지금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찾아낼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다이버전스 시어렘입니다. 제일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이 우리가 질량 보존 관계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질량의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변화율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m닷의 총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적분을 보면 하나는 볼륨 적분이고 하나는 면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 들을 이용하면 이 어떤 볼륨에서의 적분, 즉 면에서 어떤 면의 수직한 방향 벡터와 어떤 어떤 벡터를 다 적분하는 행위하고 볼륨 전체 볼륨 안쪽 내부에서 그 어떤 물리량 G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하고 구해서 그거의 총합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면적분을 볼륨 적분으로 바꿔보면 자, 여기에서 노멀 벡터하고 저 G에 해당되는 벡터가 뭡니까? 로 V 벡터가 옆에 식의 G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G가 되면 이와 같이 다이버전스 로 V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적분은 볼륨 적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하나로 묶으면 최종적인 관계식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물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면 0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값 자체가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요 놈이 0이다. 즉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로 v의 다이버전스는 0이다. 이 식이 이제 성립하는 것이죠. 이게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모든 곳에서 컨트롤 볼륨 내에 모든 질량 요소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게 물리적 의미가 공간상의 모든 곳에 질량 요소, 유체의 질량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든지 유체 분자 레벨의 운동을 생각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모든 공간에 유체의 질량 요소가 존재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컨티뉴엄을 나타내는 의미다 라고 해서 연속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질량 보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 식을 이제 조금씩 축약을 해보면, 자, 이 주어져 있는 이 컨티뉴어티 연속 방정식은 이게 유동이 압축성이든 점성 유동이든 어떤 경우에든 다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이 스테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이놈이 0이 되게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테디 유동에 대해서는 항상 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밀도가 일정하다, 그런 유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incompressible flo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이 incompressible flow라는 얘기는 밀도가 상수라는 얘기니까 밀도가 빠져나오면 이와 같이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인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도 벡터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면 그 유동은 인컴프레서블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간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속도 벡터가 주어져 있다. 속도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유동이 뭐 인컴프레서블인지 아닌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뭘 계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다이버전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테지안 XYZ 좌표계에서 표현하면 각 속도 요소를 미분하는 것이죠. X방향 속도는 X로 미분하고 Y방향 속도 V는 Y로 미분하고, 이 식이 좀 틀려져 있습니다. W는 Z로 미분하면 향후에 다 더한 양이 다이버전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테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저 식을 풀었으면 원래 원식을 풀어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멘텀 이케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쪽에서 이 스트레스가 각 면에서 3개씩 X면, Y면, Z면에서 3개씩 존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시그마 IJ라는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시그마에는 면의 수직한 힘과 평행한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압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식, 즉 스트레스에 관한 시그마 IJ는 이와 같이 나누어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델타 IJ를 이제 크로네커 델타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I와 J가 똑같으면 1을 가지고 I와 J가 다르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X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위치에 있는 요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 시그마 X입니다. X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력이 되겠죠. 그리고 Y 방향은 또 시그마 YY가 될 테고, Z는 시그마 GG가 될 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IJ가 같은 이 값들은 수직 방향 힘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걸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텐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모멘텀 이케이션에 이 관계식을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처음에 어떤 총 운동량의 시스템의 총 변화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힘은 컨트롤 볼륨 내의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모멘텀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어진 그 다이버전스 시어렘에 의해서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식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법은 사실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시간 변화율과 이 식은 요 식으로 바뀌게 될 테고, 그러면 주어진 힘, 이 물체에 주어진 힘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바디 폴스랑 서피스 폴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서피스 폴스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시그마 ij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들이 전체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되어 있던 놈을 볼륨 형태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따라 붙겠죠. 그죠? 그리고 중력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아니고 상수였습니다. 상수 적분은 그저 볼륨 적분 하나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디 폴스는 애초부터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중력 벡터가 로 dv 이런 형태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디 폴스가 되고 이게 서피스 폴스가 컨트롤 볼륨 형태로 식이 다시 정리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총합이 썸이 0이 돼야 되니까 적분을 떼고 나면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보시다시피 벡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x, y, z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다 쓴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중력이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 y고 중력이 위쪽을 향하는 걸 z라고 하면 중력은 마이너스 z 방향을 향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운동량 방정식을 x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 자, 속도 벡터는 그냥 u의 의미가 되겠죠. 속도 벡터를 uvw라고 나눠보면 u에 대한 식이 x방향 운동량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은 ρu가 될 테고 여기에 다이버전스 ρv에 왜냐면 애초부터 여기에 있는 요 v 이 적분은 지금 요 다이버전스로 나오는 놈은 요 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속도 벡터 하나가 여기에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u가 곱해지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식은 다이버전스를 하게 되면 벡터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스칼라가 나오는데 벡터의 벡터를 다이버전스 했으니까 벡터 식의 의미가 되고 풀어 써보면 이와 같이 하나만 u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력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중력은 Z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X방향 운동량 방정식엔 포함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식도 보시면 텐서의 다이버전스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벡터 관계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텐서 중에 하나만 i가 있고 요게 x 방향 텐서가 되겠죠. 네? 자, y도 똑같은 형태로 될 테고 z 방향인 경우에는 라운드 t 로 w가 될 테고 다이버전스 로 v 벡터의 w는 로 g인데 g 벡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로 g가 될 겁니다. 그죠? g 벡터는 중력과 속도 g를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향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방정식이
K 방향, 즉 Z 방향을 가르치니까 마이너스 로지로 표현을 해야 될 테고, 스트레스 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Z로 해서 표현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되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식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걸 직접적으로 써서 문제를 푸는 건 이번 공기역학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학년이 높아져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 관계식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이 스트레스 텐서를 프레셔하고 쉬어 스트레스 두 개로 나눠서 식을 한꺼번에 쓰게 되는 관계식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 갑자기 이 식이 왜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까요? 앞에 식을 보면 라운드 T의 로 V 벡터, 이거는 사실 미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의미가 되죠. V 벡터가 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로가 있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 항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항은 요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다이버전스 로 V V, 이놈은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V 벡터 하나랑 다이버전스 로 V 하고, 그죠? 더하기 로 V가 나오고 다이버전스 V가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요 두 개가 합해져 있으니까 요만큼 하나랑 또 나머지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V 벡터를 한꺼번에 묶어 놓고 보면 V 벡터를 묶어 놓고 보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다이버전스 로 V 벡터,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컨티뉴어티케이션이고 이놈은 항상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항 자체가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놈은 요만큼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방정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unknown, 지금 continuity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벡터는 0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 v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 v는, 자, 요 뒤쪽은 압력과 스트레스를 나눠서 요 앞쪽에서 보다시피 나눠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버전스 P가 되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의 텐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중력과 속도 이런 거는 뭐 아는 값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건 어떤 놈입니까? 자, 컨티뉴어티케이션에서 모르는 건 뭡니까? 밀도를 모르고 속도 벡터를 모릅니다. 그 모멘텀이케이션에서는 압력을 모르고 쉬어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근데 이 쉬어 스트레스는 총 몇 개의 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쉬어 스트레스는 총 타우 11, 타우 12, 타우 13 또는 타우 XX, 타우 XY 뭐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요소를 가지는데 타우 1, 2하고 타우 2는 같습니다. 대칭이 되어야 이 유체요소가 찌그러지지 않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6개의 unknown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를 지금 이 방정식이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히 어떤 이 유체 공간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할 텐데 우리가 모르는 건 총 10개입니다. 근데 방정식은 몇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컨티뉴어티 하나랑 첫 번째 식, 모멘텀은 벡터 이퀘이션이니까 총 3개의 방정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뭐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수 xy의 관계식을 알려면 총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로부터 xy가 결정이 되려면 식이 2개가 필요합니다. 즉 변수 unknown 10개를 알려면 10개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방정식은 현재 4개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6개의 어떤 추가적인 방정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고 싶지가 않죠, 그죠? 이 식은 기본적으로 벡터식이기도 하지만 미분 방정식입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도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어야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어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이 슈어 스트레스를 알 수 있는 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슈어 스트레스, 슈어 스트레스를 각 유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유체들이 이 그래프처럼 슈어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한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점성계수,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의 점성계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슈어 스트레스하고 슈어 스트레인 레이트이 비례하는 이런 유체를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가 다행히도 다루는 유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오일, 가솔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직선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보면 슈어 스트레스 텐서는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에 비례한다. 그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놈은 속도 벡터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속도의 미분과 같습니다. 속도, 즉 이게 어떤 함수인데 속도 벡터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꾸로 말해서 속도를 알면 스트레인 레이트를 안다는 것이고 스트레인 레이트를 알면 슈어 스트레스를 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를 얻을 수 있으면 스트레인 레이트를 구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방정식 unknown은 4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뭡니까? 총 밀도, 속도, 압력으로 표현되는 압력을 여기서는 압력을 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압력까지 포함하면 11개고 우리가 요 압력에 대해서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식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것이죠. P는 rho RT. 그죠?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하나 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클로즈한다. 즉 풀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뉴트니안 플루이드, 실제로 얘가 이 과정에서 이런 관계식이 되는지 이건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면 거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트니안 플루이드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 또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 IJ를 쉬어 스트레스 IJ를 뮤 입실론 IJ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뮤에 U I를 J로 미분한 거, UJ를 I로 미분한 거, 이제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타우 XY, 즉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U를 Y로 미분한 거, 라운드 V를 X로 미분한 거 두 개의 합과 같다는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Continuity Momentum Equation 4개의 방정식과 4개의 unknown을 이용해서 여기서 그냥 4개의 unknown이 되는 이유는 밀도를 일정하다고 우리가 incompressible에서 생각을 한다면 4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compressible 유동을 생각한다면 총 5개의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continuity하고 momentum equation하고 그 다음에 기체 방정식, P는 ρ T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 5개의 방정식과 5개의 unknown으로 지배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하나로 표현하고, 이건 또한 이렇게 벡터 형태로, 자, 에너지 이퀘이션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continuity equation,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에는 자, X방향 momentum equation, Y방향 momentum equation, 그리고 에너지 equation, 이렇게 해서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의 벡터형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 방정식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앞에서 얻은 식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 이퀘이션도 굉장히 풀어보면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그런 걸 뭐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계식들을 쭉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을 incompressible에 대해서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쭉 풀어 써보면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 우리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같은 경우에 이 편미분 방정식을 컴퓨터한테 이제 풀으라고 시키는 거죠.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런 항들 때문에 이 방정식은 난리니어한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사실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를 만족하는 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UX, UI, UZ가 어떻게 되고, 뭐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컴퓨터로 푸는 게 CFD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일러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만큼 점성과 연관되어 있는, 여기에 보시면 점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놈을 다 없앤 항이 오일러 방정식이 됩니다. 딱 봐도 조금 더 쉽겠죠, 그죠? 자, 이상으로 이 지배 방정식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플루이드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